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를 기리는 두 번째 추모제가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반쪽짜리 산업안전법 개정으로는 이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며 노동 환경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하청 근로자들의 보호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좀 강화가 되는 건가요? 27일 날 국회를 통과했죠. 몇 가지는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근로자의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이제 개정법에는 들어가게 됐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특수노동자라든지 택배 노동자들도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내 도급을 먼저 이제 금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원청의 작업장뿐만 아니라 원청이 어떤 지시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작업을 준 그런 어떤 하청업체의 작업장에서 생기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예. 지도록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작업 중지권을 줬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또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아무래도 이 안전 책임을 강화시켰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처벌을 강화했다는 것인데요. 예. 이 처벌을 안전사고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했죠. 예.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됐습니다. 예. 그리고 5년 이내에 두 번이 발생하게 되면 가중처벌 2분의 1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조치를 위반한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네. 10억 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의 도급 금지, 이것을 이제 사내 도급을 금지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이 개정안의 책임과 처벌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 짚어주셨는데 하지만 반쪽짜리 개정안이다라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는 어떤 의구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든지 처벌을 강화했다든지 예.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하청하지 못하도록 또 재하청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악한 노동 환경. 사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태안화력발전소도 예. 그 노동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처벌을 강화했지만 그 상한만 뒀지 하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이게 없고 3년 이하, 7년 이하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도급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 수리 정비 업무. 그다음에 이번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 수송 업무 이런 것들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위험한 업무가 이 법에 의해서 규율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비판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네. 예. 일단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남을 제안했는데도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열악한 노동 환경, 그렇죠. 대부분의 사고가 이 비정규직인 사람들에 한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근본적인 환경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의료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남을 제안을 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비정규직을 좀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열악한 노동 환경 그런 얘기도 지금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된다. 예.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태안화력발전소에 1호기부터 8호기까지를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선 조건이 갖춰져야만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김용균 씨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시민대책위원회라든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번에 뭐 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예. 그것만 가지고 과연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어떤 힘을 써서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도 낮아지고 벌칙도 강화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예, 이거 좀 중요한 거라서 좀 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윤창호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예. 하나는 이제 특가법이라 해가지고 그 사망 사고 났을 때 이런 때 가중 처벌하는 거, 그거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거 말고 윤창호법 중에서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그거는 좀 뒤늦게 국회를 이제 통과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거요. 네.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면허 정지 알코올 농도를 과거에는 0.05였잖아요. 예. 근데 그걸 0.03으로 바꾸는 거죠. 예. 그다음에 면허 취소는 과거에는 0.10이었어요. 예. 요거를 0.08로 바꾸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중 처벌할 때 과거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2번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에서 2번 적발되면 사고가 나지 않다 하더라도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예.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하 벌금이 1,000만 원 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말이죠. 예.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이제 취소가 돼요. 네. 그리고 면허를 다시 따려면 3년이 걸렸거든요. 예. 그걸 결격 기간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를 바꿨어요. 2번 걸리면 면허가 이제 취소가 되고 그리고 결격 기간이 5년으로 아하. 5년은 면허 늘어났군요. 못 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허 취소가 이제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번 다퉈볼 수 있었거든요. 경찰에서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이라든지 면허 정지 처분을 했을 때 요거를 좀 감해달라고 그것이 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는데 예. 과거에는 이제 뭐 생계가 좀 어렵다든지 뭐 그러면 좀 들어줬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윤창호법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고령 운전자에 관한 부분과 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된 부분도 좀 강화된 부분이 있죠. 네,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도로법규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먼저 내년에 바뀌는 것이 뭐냐면은 75세 이상 되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5년마다 면허 갱신 또는 적성 검사를 받았거든요. 예. 요거를 3년마다로 바꿉니다. 3년마다요. 그리고 교통 안전 교육을 2시간씩 받아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요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로 얼마 안 남았죠? 예. 이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류와 통학버스 그 안전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차할 때 그 확인하는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했는데요. 이 도로교통법에 말이죠. 예. 여기에 의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대 구류까지 이제 처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도로교통법규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최근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를 했던 이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 손승원 씨는 그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에요. 예. 26일 날 새벽 4시쯤인데요. 예. 이 강남에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마주오는 택시를 들이받았죠.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것이 작년 9월에 면허가 취소돼가지고 무면허 상태였던 거예요. 그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6%. 예. 이 엄청난 거죠. 0.206%. 더욱이 150m를 뺑소니를 쳤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손승원 씨 외에도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네. 가중처벌하는 거 말이죠. 예. 근데 그 이후에도 한 열흘 정도 됐는데 200건 정도의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지고 있고요. 시행 또, 이후에요. 예, 이후에도.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예. 이렇게 이제 가중처벌을 하니까 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차피 가중처벌이 되니까 일단 도망가고 보자. 그래서 뺑소니를 많이 치는데 예. 충북 음성에서 말이죠. 승용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22살짜리 그 운전자가 네. 사람을 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갔어요. 예. 그리고서 사고 7시간 후에 자기 집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일단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예. 근데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4%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와서 술 마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단 도망가고 나서 집에 와서 술 마신 거지 나는 그 사고 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음주운전 방조죄 관련된 네. 얘기인데 동승자의 경우에 좀 방조죄를 적용하기가 좀 까다롭다고요. 지금 100건 중에 1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원래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것이 뭐 방조라는 건 어떤 범죄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는 술을 취해서 몰랐다. 음주운전하는 것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증거를 잡기가 좀 어렵고요. 또 이제 방조가 되려면 그냥 탄 것만 갖고는 좀 어렵고 예. 예를 들어서 열쇠를 준다든지 내지는 나를 태워다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방조가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나는 안 했다. 나 술을 먹어서 몰랐다라든지 뭐 나는 태워줘서 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증거를 좀 포착하기도 어렵고 지금까지는 또 사실은 그 방조죄까지는 그렇게 의의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이 방조죄도 이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의의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특히 술 먹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운전을 못하도록 해야지 그 같이 동조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이슈인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최저임금입니다. 네. 이게 8,35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휴 수당을 포함할지 여부가 내일 나오게 되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개념을 먼저 좀 정리해 글쎄요. 볼까요? 뭐 시청자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휴수당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예. 주휴수당은 원래 근로기준법 55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일하면 몇 시간이죠? 15시간. 15시간이죠. 이렇게 15시간 일한 경우에 개근을 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그 기간 동안 일을 하면 네. 약속된 기간 동안 하면 예. 그럼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3시간치를 더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15시간 일했을 때 6일째는 일 안 했어도 3시간을 더 줘가지고 18시간을 쳐주는 거죠. 이게 주휴수당의 개념이에요. 그럼 만약에 8시간씩 일하면 5, 8, 40, 40시간이죠? 예. 그러면 48시간을 쳐줘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주휴수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내일 얘기된다는 게 뭐냐면 내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것이 국무회의에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것이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요거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쪽은 이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어차피 그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침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인데 다만 명문화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소상공인 쪽에서는 뭐냐면 최저임금도 8,350원이 되는데 네. 거기다가 주휴수당까지 주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기업이나 큰 데서는 주휴수당을 줬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사실상 안 줬거든요. 예. 그러면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데다가 주휴수당도 주게 되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근데 이제 주휴수당이 없어지게 되면 주 5일을 일하고 이제 하루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게 이제 17% 정도의 임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예. 이제 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선진국 같은 데는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우리나라는 특수한 어떤 옛날에 이제 임금이 너무 낮았다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주 6일 일했었잖아요, 과거에. 예.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저임금도 올라간 마당에 폐지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한 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사실상 월급이 한 17% 줄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어차피 대기업 같은 데서는 주휴수당을 이미 주고 있어요, 사실상. 예. 근데 만약 이걸 폐지하면은 월급이 줄게 되겠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영세상공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휴수당을 안 줬는데 주휴수당을 주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뭐 어차피 이건 근로기준법에 있던 것이고 네. 또 그 최저임금을 올린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예. 인정은 하되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올리는 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올리는 거를 좀 빼야 되는 게 아니냐. 5인 이상의 예.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예. 그것을 또 하나의 그 절충안으로 내놓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예외 조항도 뭐 네. 만들어졌나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영세상업자들, 소상공인들, 예. 소상공인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예. 제2의 어떤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또 정부에서는 이걸 별로 그렇게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있던 것을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어떤 그 효과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해외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은 없는 나라가 이제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다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미국은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큰 도시는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13.5달러예요. 예. 그런데 시골주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최저임금이 5달러인 곳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주마다 시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주거비가 많이 들고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여놨고요. 예.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낮은 곳은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곳 이런 곳은 내려놨어요. 또 하나 영국 같은 나라는요. 예. 그 나이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25세 이상이면 7.83파운드입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은 4.2파운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도 있어요. 최저임금이. 예.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도 동경은 958엔 정도 돼요. 예. 그런데 또 다른 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뭐 나라가 뭐 크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도시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업종에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선진국들을 보면은 일률적으로는 안 하고 어떤 주라든가 시라든가 나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좀 달리하는 나라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우리가 물론 지금 이제 최저임금 올리는 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올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향후 최저임금을 올릴 때에는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좀 현실에 맞는 법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해부터 개정되는 법과 관련된 얘기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